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개발 내용. 자, 우리 프린트 한 장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 개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가장 많이 묻는 게 2절 첫 번째 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영 개발과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민간 개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영 개발은 실제 시험 나올 때 딱히 없거든요. 다만 이거 마시면 돼요. 공영은 왜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영 개발 나오면 제가 좀 더 문제 풀겠지만은 결국 이 말이죠. 국가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영 개발 필요성 이유 등이 나오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민간에서 개입했을 때 문제 등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보시고요. 또 민간에 뭐 있으면 해결하기 곤란한 걸 전부 다 국가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실제 중요한 민간 개발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아실 건 민간 개발 방식만큼은 정확하게 내 걸 갖고 가시라고요. 이런 건 사실 암기를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죠. 자,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을 보통 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주가 있는데 자,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개발시키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 첫 번째, 지주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전문가가 합작해서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몽땅 다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인이 직접 한다, 합작한다, 몽땅 다 맡긴다. 이 세 가지 방식 위에는 다른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니까 뭐 있습니까? 지주가 직접 한다. 이게 지주 자체 개발 방식이고, 두 번째 개발업자 합작한다. 이게 지주 뭐 있습니까? 공동 개발 방식이고, 세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보면 알겠지만 맡기는 거죠. 근데 맡길 때 뭘 맡깁니까? 토지. 이 토지를 맡긴다고. 그래서 이건 주로 묻는 게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 분명히 중요한데, 자, 이때 다시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자, 우리 아마 거기 있는 프린트 있을 건데, 그죠? 보니까, 자, 우리 프린터 2페이지 보면 맨 위에 박스에 있을 겁니다. 지주 공동 방식은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덩가 교환 방식, 즉 다른 말로 이 공사비 대물 변제, 분양권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신디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디귿 보는 거 신차지는 빼버리세요. 신차지 방식 좀 다른 거예요, 별개. 그다음 리얼번의 사업 수탁 방식이 있죠. 그와 같은 방식,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건 다시 요 두 개 마시면 안 돼. 덩가 교환 방식과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 요 두 개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물론 우리 거기 보니 덩가 교환은 다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공사비를 갖다가 대물로 변제해준 방식. 분양금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해준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어떤 이 틀을 먼저 보시라고. 이게 왜 꽤 중요한 건요. 우리 가끔 시험 낼 때 보니까 이하 같은 걸 내놓고 있죠.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내놓고 있죠. 이걸 갖다가 덩가를 시험 내는 경우 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큰 틀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보시라고. 그다음 두 번째, 각각의 내용마다 핵심적 내용만 따라가서 문제 풀 수 있다고. 자, 가볼게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주 자체 개발 방식은 모든 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주가 몽땅 한다는 거지. 그죠? 개발도, 또 분양도,
대출 받는 것도 위험도 수익도 몽땅 다 지주가 다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만약에 이 지주가 보니까 개발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고 돈도 꽤 많고 이 부동산 개발을 하면 높은 수익을 가져간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있습니까? 무슨 방식 하겠습니까?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 아시면 돼. 그래서 우리 거기 프린트 있듯이, 예? 프린트 있듯이, A번처럼 뭐 있습니까? 자기 자금과 그다음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아주 양호하면 전부 다 지주 자체라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아까 B처럼 뭐 있습니까? 모든 사업은 전부 다 모든 건 지주한테 다 가겠죠. 그럼 결국은 지주가 몽땅 다 하니까 훨씬 사업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자, 두 번째 지주 공동 개발 방식이 뭐냐? 이게 지주 공동이요. 자, 다시 볼게요. 이런 방식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방식은 왜 이걸 많이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있죠. 어떤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돈이 없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또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때 훨씬 뭐 있습니까? 이 방식 많이 쓰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는 현재 뭐 있습니까? 토지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업자는 여기 있는 개발업자는 뭐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등을 완공시키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지주 공동인데 문제는 이 건물이 완공된 후에 어떻게 배분받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배분받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응? 원래는 협작이죠. 몽땅 다 뭐 있습니까? 땅은 지주가 제공하고 업자는 뭐 노하우 제공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이 배분받는 형태를 모두 달라지는데 뭐 지금 하고 있는 덩가 이 덩가는 우리 영어로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일본식 영어인데 원래 이 말입니다.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된다 이 덩가 이게. 그래서 우리 덩가란 말 꽤 많이 쓰거든 사실은. 쓰면 있으면 일본식 용어인데 무조건 예, 하여튼 동일한 가격을 어떻게 하는 저 교환이란 말은 분배받는 이 말 뜻이 사실은. 한번 해볼까 이거? 이런 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지주가 땅을 제공하면요. 업자는 이 개발업자는 자기 돈을 갖다 투자해서 이 건물 등을 짓는다면 이렇게 지어요. 자, 건물이 완공되면은 이제 뭐 있습니까? 각각의 업자와 지주가 투자한 대가만큼 지분 형태로 또는 비율 형태로 배분받는 형태가 뭐냐? 이게 분배받는 형태고 이게 저기 덩가 교환 방식이라고. 근데 교환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는 공사비를 뭐를 주냐? 물건 주는 방식이 있고 공사비를 뭐 있습니까? 돈을 주는 방식이 있다고. 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아파트 지을 때 보니까 하층업자가 어떤 비용 등이 수반되면 돈을 주지 않고 왜 아파트 주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공사비 대물 변제라고. 아니면 돈을 주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입니다. 즉 이런 거요. 현재 보니까 투자한 내역을 대충 보니까 요 지주가 한 10억 정도 투자한 대가가 있고 업자가 한 5억 정도 투자했다 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전체 있는 지분 중에 보니까 얘가 한 3분의 2가 된다고. 얘가 3분의 1 되죠? 그래서 완공 후에 보니까 전체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 3분의 2를 갖다가 지주목, 3분의 1은 뭐 있습니까? 업자목.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다른 공사비 대물 변제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우리 보니까 여기 있는 지주하고 그다음 뭐 있으면 업자가 있으면 개발업자가 있으면 전체 지분 중에 3분의 2가 지주몫이고 3분의 1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분배. 가져간다 이게 뭐냐? 결국은 다른 말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고. 그다음 반대로 있죠. 여기 완공 후에 이걸 분양을 딱 해보니까 분양금이 보니까 한 60억 나오더라. 해보니까. 그 이제 분양했던 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얘가 한 40억 가져가고.
돈을 준 방식 어떻게 다른 말로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아시는데 중요한 건 몽땅 다 뭐 있습니까? 덩가 교환 방식이야. 자, 실제 중요한 방식은 사업 수탁이란 말과 토지 신탁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탁이나 신탁이나 위탁은 몽땅 다 맡긴다 이런 말 뜻이에요. 근데 맡기는 대상이 뭐냐 물었을 때 얘는 뭘 맡깁니까? 사업권을 맡긴다 이거요. 얘는 뭘 맡기냐 보니까 땅을 맡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업권을 맡긴다고 이게 사업 수탁, 사업 위탁 방식이고 땅을 맡긴다 이게 토지 신탁식에서 즉 우리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앉으니까 곧 이게 지주 같은 말이 뭐냐? 위탁자라고 쓴다고. 근데 여기 있는 개발업자가 있죠? 개발업자 같은 말이 뭐냐? 수탁자. 그죠? 이걸 다른 말 뭐랍니까? 신탁회사.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수탁 방식 이 방식입니다. 보세요. 자, 얘가 얘한 넘겨준다는 거예요. 수탁 맡겼으니까. 뭘 맡겼냐? 저기 사업권이지. 저기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땅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이렇게 넘겨준다고. 그런데 다만 이 토지 관련돼 있는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소유권은 무조건 얘한테 있습니다. 지주한테. 자, 우리 항상 이거 아셔야 돼요.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이 결국 뭐 하겠습니까? 분양할 때 분양 명의란지 대출 명의를 갖고 있다고. 요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 등을 받고 뭐 있습니까? 이제 얘한테 돈을 주면 얘가 건물 짓죠? 건물 주면 건물이 완공되어지면 이 건물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양도합니다. 한 대신에 얘는 뭐 개발한 만큼 일정한 뭐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는다고. 받으면 가장 중요한 건 이 건물, 이 분양 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은 누구 몫이냐? 결국은 얘 몫이야. 보통 자기 집 이래 짓거든? 그죠? 건축업 이런 집 지어줘 하면 얘한테 돈을 주고 뭐 집 가져오죠. 오면 결국 모든 수익은 얘 몫 아닙니까? 이런 일종의 다른 말로 이게 사업수탁 방식이야. 근데 반대급부로 토지 신탁은 얘한테 맡기는 거야. 뭘 맡기냐? 토지를 맡긴다고.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된다고. 되어지면은 이제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비록 명의지만 업자한테 있다고. 이럴 때 결국은 당연히 소유권자 결국은 대출을 받을 것이고 소유권자 명의로 항상 명의로 모든 걸 분양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대신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신탁해서 뭐 있습니까? 나중에 내가 참 잘해서 나오는 수익을 너한테 돌려주겠다 해서 얘한테 수익 정권을 이렇게 발행합니다. 수익 정권. 이렇게 발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사업 수탁 또는 사업 위탁 방식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우리 프린트에 있는 4번에 있는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뭐냐? 컨소시엄이 이런 겁니다. 잠시. 우리 토지 신탁은 하나의 어떤 기업이 개발시키는 방식이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만들 때 뭐 300만 평, 500만 평 만들면요. 이 한 기업이 다 못한다고 이걸.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기업이 합작해서 대규모 개발을 하게 돼 있거든. 합작한다고 이게 컨소시엄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법인간 이딴 말로 하면 이건 몽땅 다 컨소시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밑에 있는 5번에 있는 신차지 방식은 큰 의미를 갖지 말고 우리는 차지 방식만 아시면 안 돼. 우리 차지 두 개 있거든. 구차지, 신차지 있지만 신차지, 구차 할 필요 없습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이 차자는 빌릴 차자야. 지가 땅 짓자거든. 땅을 임대 얻었다 이 말 뜻이기 해서. 그러니까 구나 신을 보지 말고 중요한 건 차진 보시는데 이런 거 있기 해서 자 볼게. 땅을 임대 얻으면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인이 뭐라는가 하면요. 야, 이 땅 내가 임대를 얻겠자. 한 10년 동안 임대를 얻게 돼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와 동시에 내가 내 돈 대서 건물 내가 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뭐 임대 조건을 건다고. 그건 이 말이 이거죠. 내가 현재 임차인이면 내가 현재 이 땅을 임대해서 이 땅에다 건물 등 짓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 동안 계속해서 뭐 있습니까? 토지용 대가 이 지대만 따박따박 주다가 이 임대인이 이 땅, 임차인이 이 땅을 이용하겠다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계약이 종료되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임대인한테 있는 거죠. 그 땅은 그냥 그대로 뭐 있습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무상으로 양도할 건데 건물을 현재 누가 지었던 거요? 임차인이 지었던 거지. 그래서 이 건물만은 현시가로 유상으로 양도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씀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할 것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양도하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마 기본 설명이 없는데 자 아마 요약집에는 내가 집어넣었을 거예요. 요약집에 토지 신탁 방식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신탁. 예, 우리 아마 개발 과정이 쭉 가는 박스에 있을 거예요. 부동산 신탁. 자, 이 신탁이 원래는 시험 안 나는 원칙인데 작년에 시험 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따로 정리하셔야 돼. 부동산 신탁은. 자, 봐볼게 이제. 자 보세요. 이건 좀 좀 이해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 아니야. 원래 이 원칙은 사실 시험 안 나는 원칙인데 작년에 시험 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현 정부에서 워낙 이 부동산 때려잡으니까 집을 갖고 3개, 4개 갖고 있는 분이 보통 뭐 있습니까? 세금 회피할 목적 부동산 신탁을 많이 신청했다고 이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핫 이슈가 되어진 결과 이게 작년에 시험 났는데 그래서 올해는 잘 안 나올 것도 일단 한번 들어보라고. 혹시나 모르니까. 자, 부동산 신탁이지. 저기 토지 신탁이 있지. 이 속에 토지 신탁이 포함되어 있어. 자, 일단 들어보라고. 땅을 똑같은 방식 이 방식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제일 먼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위탁자. 어떤 지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신탁회사. 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수익자. 봐볼게 이제. 맨 먼저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얘한테 뭐 있습니까? 무조건 부동산 신탁이란 거는 신탁은 항상 장난쳐. 신탁은 무조건 부동산 관련돼 있는 소유권이 무조건 넘어가.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넘어가면은 여기 있는 신탁에서 부동산 등을 관리, 이용, 개발, 처분 등을 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최종적인 수익자한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수익 정권을 이렇게 수익을 분배해 준다고. 이 수익자는 위탁자 본인 당사가 될 수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특히 이것 때문에 결국은 상속등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신탁에 대한 종류가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무슨 방식이 있는가 하면 종류가 맨 먼저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또 뭐가 있지? 토지 신탁, 토지 신탁은 토지 개발 신탁이야. 토지를 맡긴 목적이 뭔데? 개발할 목적이지. 그지? 그죠? 토지 개발 신탁이 이거. 원래 정확한 말은.
저기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담보신탁. 그 다음에 명의신탁인데 이거나 무조건 다 틀린 거야. 지금 하고 있어 이거? 민법에서 하고 있죠? 금지돼 있지? 금지 안 해 이거? 뭐 이거 하면 틀린 거야 벌써. 무조건 중개사법의 순가중개하면 다 틀린 거지. 지금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한국에서. 마찬가지야. 이런 거 하면 다 틀린 거라고 자동. 자 그런데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은 갑종관리신탁, 월종관리신탁이 있어. 처분도 갑종과 월종 처분신탁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가빈이 어린이 다 필요 없어. 작년시험 나는 항상 작년시험 무조건 뭐 있습니까? 요거 장난쳐.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신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갑종은 이건 총체적인 말라. 이 말이에요. 자, 해볼게. 관리신탁, 갑종관리신탁은 관리 관련된 모든 거에 다 맡기는 거야. 몽땅 다. 근데 월종은 딱 그 물건 관리하는 행위만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특정 부분 맡긴다고. 처분도 뭐 있습니까? 갑종은 처분 관련 모든 걸 위한 다 위임을 시킨다고. 월종은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항상 나오거든. 일부분이 또는 총치 이 말 보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 개발 신탁은 뭐 있습니까? 말 그대로 보니까 부동 토지 등을 개발할 목적이지. 부동산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유권 등이 넘어갔다 했으면 이건 뭐요? 이거고. 이 담보받는 목적이 뭔데? 담보대출 아니야? 그지? 그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걸 업무를 대행해 주는 누굽니까? 얘가 대신해 주는 거라고. 그런 거야. 내용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작년시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종관리신탁이 중요해서 뭐 총치 중요한데 그 중에 뭐 틀린 말 못하는 점입니까? 이거 나와. 이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좀 책이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넘어갔더라고 보니까 책에. 그 말은 우리 책이 조금 뭔가 좀 미진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진하다 하여튼 뭐 가면 되지 뭐. 어쨌든 답만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일단 고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 프린트에 있는 가로 2번 도시 재개발 시행 방법이 있죠? 그죠? 그 시행 방식은 중요한 거는 철거 계량은 큰 의미 없어. 철거 뭔지 알겠지? 우리 계량에서 뭐 있으면 계량이라는 것은 우리 리모델링 하는 방식이 있지. 있으면 계량이야.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서로 비교했을 때 내 건물이 뒤떨어지면 그 주변 환경만큼 원래 상태 회복시키는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개선 뭐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거 몽땅 다 계량이라고. 수복이란 말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 수복은 우리말 쓰면 회복, 이말 회복. 그러니까 원래 상태 회복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 있으면 이미 원래 상태 회복이란 말 벌써 이미 하자 발생한 거야. 이미 하자 발생한 요인만 제거시키는 방식이라고.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사후적 하자 제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고도 무조건 노불량화 요인만 제거했으면 이건 전부 다 수복이라고. 거꾸로 보전 재개발은 현재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근데 앞으로 하자 발생할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뭐 있으면 하자 등을 제거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보통 다른 말로 사전적 하자 제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자, 우리 천재 문제 풀게요.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프린터에 있는 자, 3페이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있죠. 이 공법 시험 배웠죠? 작년 시험 나왔던 거든. 올해도 아마 거의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는데 자, 봐볼게. 열어보시면 돼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인데 정비법인데 자, 여기 크게 세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불과 4년 전만 해도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총 6개 이 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3개는 이제 빠졌거든. 그 3개는 보니까 2개는 여기 있는 이 3개 속에 포함됐고 1개는 이 따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일단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주거환경 뭐요? 개선사업. 두 번째 뭐 있죠? 재개발.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재건축이죠. 자, 보자고.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 동네 기반시설. 동네 현재 어떤 환경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건축물이 집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어떤 동네이냐, 어떤 지역이 구분하셔야 된다고. 우리 과거에는 앞에 요 2개만 문제 풀었다고. 지금은 옛날에 6개 있던 걸 지금 3개 나오고 2개는 이 속에 포함되고 나머지 1개는 결국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빈집 정비사업은 독립된 이제 법을 빠져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거 내용까지 아셔야 돼. 자, 일단 주거 환경 개선 딱 느낌은 동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동네 동네가 개선시켰으니까, 그죠? 재개발 결국 뭐 있어? 동네 전체를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보니까 동네가 그만큼 뭐야? 열악한 거지. 재건축은 보니까 지금 내 집 문제니까 집이. 이만 동네는 괜찮은 거야. 그죠? 자, 지역은 양호하죠? 고지한다, 요거 2개 차이, 얘는 뭐 있습니까? 극히란 말들, 극히. 그런다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개선시키려면 집이 다 개판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노후 불량이잖아, 노후 불량. 이건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자, 근데 동네 이제 구분하시는데, 요건 주택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은 뭐 있습니까? 단독과 반대 공동이 있지.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이야. 여기 공동주택, 공동. 근데 그 중에 특히 우리 공동주택이 크게 4개 있어요. 아연 다세기, 즉 아파트 연립 다세대. 즉 이건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있는 지역에 개선시키는 방식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다음에 요 재개발은 이건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뺀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상업이나 공업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찾아가시면 돼요, 풀 때. 이건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고 또 장난치기 가장 좋은 문제니까. 자, 이렇게 봤으면요. 자, 문제 갑니다. 230페이지 천재. 자, 봐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2-1번. 자, 쭉 가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줄 앞에 갈로 앞에 뭐 극히란 말 들어있지. 극히 들어오는 순간 이건 열악이야. 그죠? 기반시설이. 노불량 건축물이니까 이건 벌써 이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2번 가보니까 거기 셋째 줄 끝에 상업과 공업 나 있지. 나오는 순간이 무조건 재개발이면 동네 자체 별로 안 좋은 거지. 결국은 열악한 지역이 되죠. 물어보시고 2-4번 가보니까 공동주택 나 있지. 나오는 순간이 반드시 이건 재건축.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 지역이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
그래 보시고 자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은 232페이지 자 4-11 자 4-11 가보니까 거기 있는 이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경우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 하지만 자본 조달과 그다음에 이 기술도 뭐 있습니까? 몽땅 다 토지 소유자 몫이죠. 4-12 가보니까 사업 시행자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말 사업 시행 즉 땅 주인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수록 위관리 능력이 요구되겠죠. 이것도 결국은 지주 자체죠. 그 다음에 4-13 가보니까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것도 결국 뭐 있습니까? 지주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4-21 가볼게. 토지는 소유자가 제공하고 업자가 노하우 이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지주 공동이야. 5척 가볼게요. 자 4-22 셋째 줄 토지 소유자하고 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험을. 자 이어보자고. 업자와 그다음에 이 뭡니까? 토지 소유자 분산할 수 있는 방식은 여보세요. 이거 전부 다 분산 다 가능해. 몽땅 다. 그지? 다음은 요거만 안 된다. 이거 몽땅 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딱 요 말 나오든 틀린 말은 무조건 지주 자체야.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자, 4-23 갑니다. 자, 23. 쭉 가면 셋째 줄 뭐 있으면 기여의도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지분 형태 받는데 이건 벌써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지. 4-24 가볼게요. 지주가 시공회사에게 대물로 공사비 변제하죠. 물건 준 거지. 그런데 잠시 우리 과거 시험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요? 여보세요. 요거 이 방식인데 이걸 안 주고 이걸 줬단 말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도 있죠. 우리 이 개론감을 강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있죠. 요것만 등가를 알고 있는 게 많더라고. 웃기는 게. 그거 아니야? 둘 다 등가 교환 방식이야? 둘 다. 다만 등가 교환 방식인데 물건 줄래 돈 줄래 그 차이 아니야 사실은. 그지? 물론 좀 따로 정리해 놓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4-41 가보니까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하지만 이익은 소유자 챙긴다. 이건 사업수탁이지. 그 다음에 4-2 가보니까 사업수탁 방식은 전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기 때문에 개발 수익도 전부 뭐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 명의지. 그 다음에 4-43 앞으로는 무조건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 분쟁. 하여튼 요 수수료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이 전부 다 사업수탁이야. 뭐 분쟁이 발생하든지 뭐 지급한다 이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사업수탁 방식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4-44 같은 거고요. 4-51 가보겠습니다. 소유권 형식상 이전 쓰는 순간 무조건 토지 신탁이야. 그 다음에 4-52 가보니까 소유권 넘기고 남은 저기 토지 신탁인데 이때 자금 조달도 결국 뭐 있습니까? 신탁에서 하겠다죠. 넘어가 볼게요. 같은 거죠. 4-53 가보니까 토지 신탁은 결국은 자금 조달 누가 하냐? 신탁회사죠. 자, 4-6번. 자, 잠시 여보세요. 요거 두 개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 공통점 몽땅 누가 개발하냐? 요놈이 다 하는 거야. 얘가. 그 형식은 같다는 거야. 왜? 무조건 얘는 넘겼으니까. 다만 차이가 뭐 있냐? 소유권 넘어갈래 말래 그 차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이 4-6번 가보니까 형식은 같지만 소유권 이전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71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좀 이거 그러니까 4-71부터 4-75까지 몽땅 돼 이겁니다. 이 방식 보시면 돼. 그 4-7 가볼게. 부동산 신탁에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그 다음에 신탁회사인 수탁자 및 신탁자인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아니야? 보자고. 땅 주인 위탁자고 그 다음에 이 개발 등 할 수 있는 신탁회사 그 다음에 수익자 3명이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그 중에 4-721 가볼게요. 자, 거기 뭐가 있어? 첫 번째 보니까 소유권 관리 및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하여튼 관리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게 뭐예요? 곧 이게 다른 말로 관리 신탁이지. 보지? 이때 만약에 여기서 앞에 보세요. 만약 앞에 총체적 납부 이건 결국 갑종 관리야. 관리 일부 맡긴다 했으면 이건 얼종이라고. 굳이 구분한다면. 근데 그러면 없으면 그냥 관리 신탁 가시라고. 그 다음에 4-7-2 갑니다. 예, 관리 신탁에서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해야 돼. 무조건 이전해야지 결국 그게 신탁이라고. 이 틀린 답인데 신탁회사가 관리 업무를 갖다가 수행한다고. 이건 관리 신탁이죠. 그 다음에 4-7-3 가볼게요. 처분 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죠. 이게 뭔 처분 신탁이라고. 그 처분 업무 대신해 준 거니까. 그 다음에 4-7-3 가볼까? 뭐나 있습니까? 쭉쭉 가보니까 분양해 주고 있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분양 신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4-7-5 가볼까? 자, 소유권을 신탁에서 이전하고 이전했어. 소유권 넘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신탁에서부터 수익 증권을 교부받아서 수익 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받을 목적 뭐 이건 담보 신탁이지. 자, 그런데 이러면 참고로 있죠. 이거 굳이 구분하지 말라고. 어떤 중요한 거는 몽땅과 뭐가 중요합니까? 소유권 넘어간다 이거 맞습니다. 그게 문제 포인트예요. 자, 나머지 그냥 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D장 236페이지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프린터 3페이지. 자, 프린트 3페이지 갑니다. 자, 3페이지에 가로 3번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활용 방안이 있죠. 얘도 거의 매년마다 시험 난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보자고. 요건 이 글자를 어떻게 번역하려 하는 거예요? BTLOO. 요 B란 건 빌드 약자예요. 중공, 건설 이런 말 뜻이죠. T란 건 트랜스퍼, 소유권 이전, 양도, 기술 이런 말 뜻이라고. L은 리스, 임대, 임차 이런 말이죠. On operate, 운영 또는 운영권이고. 자, 오는 요거는 on 소유권 보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얘는 소유권 이전이야. 요건 소유권 보유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O는 딱 한 곳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BOOT일 때만 쓰게 되어 있어요. 보통 BOT인데 T는 보통 빼버려요. 빼는데 여기 O가 되는 거면 Be on operate야. 이렇게 된다고. 순서가. 그럼 결국은 이게 이 방식이 총 4가지 방식이 있어. BOT 다시 BT부터 할까? BOT, BOOT, BTL, BLT. 이거 이외에 R 임대 방식 있는 경로 맞게 두 가지 방식 더 있는 경로 갑니다. 이거 마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순서, 개발 순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방식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민간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 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해볼까? 민자 우리 고속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민자 고속도로. 자, 해볼게. 요 순서. 봐볼게요. 민간이 도로 만들었어. 건설했지, 그지? 그래서 계약. 자, 그 다음에 뭐입니까? 이 도로를 갖다 국가 소유권 넘겨줘. 소유권 넘겨주면은 넘겨주고 계약 기간 동안에 민간이 이걸 오퍼레이트
운영해서 수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다시 이건 뭔가 하면 민간이 도로 만들고 계약 기간 동안에 운영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를 어떻게 하려는 문제라고. 자, 얘보다 좀 더 강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BOT인데 보통 이 T를 빼버려요. 자, 일단 우리 보통 이 O란 건 일반 O는 전부 이건 오퍼레이터야. 이 O는 뭔가 하면 민간이 도로를 만들면 그 계약 기간 동안 그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 온 오퍼레이터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이 뭐야? 운영하고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 넘어간다 이 말 뜻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민간이 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국가 소유권 넘겨주고 국가한테 뭐 있습니까? 월세, 임대 받는 거야. 얘는 보니까 민간이 이걸 도로 만들고 이걸 임대 준 상태에서 다이 내게 제3자이든 국가가 없어요. 하여튼 국가 제3자 임대 주고 수익을 챙기고 나 뭐 있습니까? 계약이 끝나면 소유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이런 글자 찾아내. 이 순서가 간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책은 보니까 이걸 좀 잘못 설명되어 있던데 책 보지 말고 제가 책은 잘못됐어 분명히. 그리고 안 된다. 그리고 프린트를 보시는데 자 프린트 가볼게요. 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중요한 글자 찾아 지문 길어도 그냥 글자 찾아가야 돼. 자 쭉 가면 건설 여기 빌더거든. 그 다음에 민간이 이를 갖다 뭐 관리 운영 오퍼레이터야. 한 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정부의 당일시설 양도가 트랜스퍼지. 그래서 이건 BOT 된다고. 두 번째 건설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주무관청이 양도 트랜스퍼지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일정 기간 후 시설 운영 오퍼레이터죠. 운영의 수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빌더 그다음에 트랜스퍼 오퍼레이터죠. 세 번째 보니까요. 건설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이건 온이라고. 그다음에 운영한다 이게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건설해서 관청 리스 임대 주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양도하는 방식이지. 그러니까 BLT 되겠죠. 다섯 번째 보니까 건설한 후에 정보 등에게 넘기고 이 말은 넘겨 트랜스퍼지. 그런 다음에 이자 원금 이자를 이 민간에게 분할한다. 즉 이 말은 임대료를 받는다 말 뜻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용을 풀어보시라고.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문제 풉니다. 자, 요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자, 214페이지 있습니다. 참고로 잠시 여보세요. 우리 가끔 모의고사 보니까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숙사는 어떤 방식이냐? 군내 아파트는 어떤 방식인가? 가끔 문제인데 그거 없어요. 그건 진짜 이게 뭔지 모르고 문제 내는 친구라고. 민간들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 뭔지 알아? 이 방식을 제일 좋아해. 왜? 생각해보죠. 내가 학교 등을 만들어서 구간 소유권 넘겨주고 국가가 나한테 따박따박 월세 주는데 제일 안전방 아니야 이건? 이건 머리 터집니다. 무슨 말? 내가 이 건물 짓고 내가 운영해서 내가 내 남들 수익을 챙기라는 거야. 계약 기간 동안. 그래서 소유권 넘겨둘라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국가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민간한테 이런 방식 하기를 원한다고. 국가지가 어떤 월세 주기 싫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방식들마다 결국 뭐 있습니까? 협상력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걸 무조건 어떤 건 무슨 방식 생각하면 안 된다고. 참 자꾸 우리 이 출제 내는 분이 보니까 자꾸 출제가 아니고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내는 분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시험을 이상하게 자꾸 내더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마 책도 보니까 이게 약간 뭔지 모르게 시험 저 책을 쓴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가볼게요.
저기 411 214페이지. 자, 찾아가야 됩니다. 쭉 가보니까 중공 밑줄, 그다음 기속 나 있죠? 쭉 가서 운영권 밑줄, 그다음에 임차 밑줄. 그러면 연결해 볼게. 자, 보자고. B, T 여기 나 있죠? 자, 7번 보세요. 원칙은 민간이 도로를 만들어서 국가 넘겨주고 국가한테 월세 받는데, 그래서 뭐다 때에 따라 보니까 제3자한테 이렇게 임대 줄 수 있어. 3자에게. 네? 그럼 문제는 뭐예요? 민간이 나한테 여기 있는 이 운영권이 없으면 이거 임대 줄 수 있냐고. 없단 말이야, 이게. 내가 운영권을 갖고 해서 이 운영권을 이렇게 넘겨준다고. 그래서 이게 B태월인데, OL인데, 따라서 앞으로 O와 L이 같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 O는 없습니다 생각하고. 응? 빠진다 생각하면 돼. 항상. 그러니까 문제의 자체는 목적이 뭔지 하면 이거 자꾸 낸다고. 이거 딱 넣으면 왠지 보니까 요거 나 있네? 그럼 요거 딱 생각한다고. B태월에 생각해본다고. 그러니까 이건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 문제를 갖다가. 그래 보시고 4-1 가볼게요. 자, 중공 밑줄,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이전 밑줄, 그 다음에 임대 밑줄. 그럼 BTL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네, 밑에 4-13 가볼게. 자, 중공 나 있지? 기속 나 있지? 5년권 나 있지? 임차 나 있지? 그 BTOL 될 거 아니야. O는 날라가지? 그 BTL. 4-2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해야 돼. 건설, 운영, 이전 나 있지? 그 BOT 될 것이고. 4-3일 가보겠습니다. 중공, 기속, 운영권, 그 BTO 되겠지만. 자, 4-3이 가보겠습니다. 중공, 기속, 운영권 나 있지? 그 다음에 4-4일 가볼까? 자, 중공, 소유권 보유야, 소유권 보유. 온. 또 뭐 있을 것 같아 보니까 기숙 나 있지? 그럼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자, B, 소유권 보유거든? 이전이 아니라, 그죠? on, T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내가 도로 만들고 내가 소유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는데 이건 없다고. 내가 어떤 봉사할 목적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항상 여기 뭐 있습니까? 앞으로 소유권 보유가 딱 되면 무조건 이 on이거든. 있으면 이 on 때문에 뒤에 뭐 있습니까? 오퍼레이터 없더라도 있다 생각하라. 무조건 있어야 돼. B on T는 없어. 본 용어 자체는 없다고. 아니, 우리 일반 경제에서 뭐 있으면 어떤 미친놈이 그 땅을 딱 내가 건물 짓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는 내가 건물 지었지, 그지? 비용도 갖다 말까? 가만히 갖고 있다가 국가한테 반납한 어떤 덩신이 돼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는 없으니까 오퍼레이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on 데는 무조건 오퍼레이트 오게 돼 있어. 근데 우리 거기 보면 사실 이게 약간 숨겨져 있거든. 그 뒤에 뭐라 했으면 보니까 일어나 있지. 시설의 수익을 가진다. 이게 결국에 뭐 이게 다른 말로 오퍼레이터의 사실은 숨겨진 말인데.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온데 무조건 오퍼레이터 온다 생각해. 편하게. 그래서 BOT입니다. 근데 4-4이 가보니까 중공, 소유권, 운영권 나 있지. 그 B on operator죠. BO 된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네. 자, 이게 답니다. LQ는 지금 하지 않고 우리 나중에 저희 계산 문제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몰라서 우리 특강에서 제가 꼭 할 것은요. 계산 문제만큼 꼭 특강을 들으시라고. 아마 6월달 제가 할 건데, 왜냐면 계산 문제 총이 어떻게 10개 정도 보통 이제 시험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가 한 8개 정도 할 거예요. 한 요즘에 적어도 뭐 한 5개에서 무조건 맞출 수 있다고. 이런 계산 문제 보면
우리 산수지 보면 수학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요건 제가 아마 6월달 좀 할 거니 이건 꼭 들으시라고. 다른 건 다 버리시라도. 자, 버려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관리각기.